우리가 물론 하루 종일 무의식 상태잖아요. 좀비 상태인 건 맞는데 습관을 들일 때까지는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원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방송 준비를 했는데 뭐 이렇게 오랜만에 하려니까 할 게 이렇게 많죠? 욕심을 내다 보니까 네, 자꾸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됐네요. 사실 성공학 칼럼 준비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고 경매 물건들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면 물건을 진짜 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네, 늦게 시작하게 됐네요. 네, 성공학 칼럼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낚시 아니에요. 네, 이거 뭐 저 낚시 잘 안 하잖아요. 네, 거짓말은 잘 안 하잖아요. 밥 프록터는 네, 이렇게 1,000억을 벌었습니다. 뭐 누구나 가능 이렇게 써놨죠. 이게 누구나 가능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분 딱 봐도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시죠? 네. 지금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때만 해도 한 80살 정도 아마 됐었을 거예요. 네, 이분이 뭐 이때 당시만 해도 2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 있었대요. 네, 지금은 대략 한 1,000억 정도 네, 재산이 되지 않을까.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뭐 그런 건 좀 잘 모르겠네요.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분이 강조하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패러다임 그리고 무의식. 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어려운 거고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 근데 무의식 같은 거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쵸? 저는 이게 무의식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제가 뭐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무의식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무의식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밥프록터 이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네, 저보다 나이 훨씬 많으시니까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었나, 이 할아버지 말이 과학적인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네,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밥프록터 뭐 사실 뭐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분도 아니고 좀 뭐 그렇게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뭐 대단하긴 하지만 뭐 제가 좀 많이 존경하는 뭐 그런 분은 아닌데 뭐 요런 책들이 있어요. 사실 뭐 저는 안 읽어봤고 이 분은 사실 그 나폴레온 힐 책 있잖아요. 나폴레온 힐 아시나요? 네, 뭐 이 책을 쓰신 분이에요. 뭐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네, 요 책이거든요.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 책을 어렸을 때 읽고서 이 밥 프록터가 되게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런 학원들을 하면서 좀 많이 좋아졌다고 본인이 그래요. 네. 뭐 되게 좋은 책이에요. 네, 나폴레온 힐 책이 되게 많거든요. 네,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네, 요 책은 2011년도 네, 제가 연도 봤더니 2011년도 책이더라고요. 산지 한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한 3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렴해서 참 좋은데 1,800원밖에 안 되잖아요. 네, 이거는 절판되고 좀 더 비싸게 다시 뭐 다 똑같은 책이니까 저는 뭐 싼 걸로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다 똑같은 책입니다. 오래돼서 뭐 저작권 이런 게 없나 봅니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은 상당히 추천합니다. 나폴레온 힐 책이 많은데 저는 이거 한 것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책이. 나폴레온 힐 한번 쳐볼까요? 이분이 책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작가시라서 뭐 나폴레온 힐 성공의 법칙 네 이건 말씀드린 거고 뭐 긍정의 힘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뭐 1편 2편 3편 뭐 이런 거 있는 거 같고 뭐 부자 수업 성공 열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쵸? 이거 뭐 다 안 봐도 됩니다. 저는 항상 제가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저는 다독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다독보다는 다배독을 좋아합니다. 다독보다는 다회독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다독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나폴레온 힐 책 10권을 한 번씩 보는 거. 그게 다독이겠죠. 여러 권의 책을 한 번만 보는 거. 근데 저는 그러느니 그냥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 책을 10번 보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시간도 더 절약이 되고 머릿속에 각인하는데도 훨씬 좋고 제가 다른 책들도 뭐 이렇게 훑어서 봤는데 뭐 그냥 다 똑같아요. 정말 다 똑같아요. 스토리도 비슷하고 예시도 비슷비슷한 것 같고
굳이 여러 권의 책을 볼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요 책 한 권만 10번을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네. 시간 되시는 분 10번? 시간이 안 돼도 한 두세 번 정도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책이, 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산만해요. 네. 좋은 얘기가 좀 많긴 한데, 제 기준으로는 읽기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읽으면 술술 잘 익히긴 하는데 읽고 나면 뭐가 있었지? 좀 이런 책 있잖아요. 그쵸? 그런 부류의 책이에요. 좀 이렇게 임팩트가 남기가 좀 힘든 책? 당연한 이야기긴 한데 근데 여러 번 읽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하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랑은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밥 프록터가 무의식을 되게 많이 강조했거든요. 무의식. 오늘은 뭐 나폴레온 힐 뭐 책 추천한 것도 추천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무의식을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깊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무의식에 대해서 좀 깊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 네, 이게 오늘 성공학 칼럼의 주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의식. 솔직히 들어는 봤는데 여러분 무의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의식하면 되게 어렵죠. 무의식을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무의식? 사실 무의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징하게 들었거든요. 무의식이 중요하다. 근데 왜 중요한지도 모르겠고 무의식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겠잖아요. 그쵸?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뭔지 모르면 개발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밤 시간이니까 네,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죠.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 내가 의지를 갖고 무언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건 반드시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한 게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네. 어떠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뭐 나는 오늘 점심 기피코 이걸 먹을 거야 뭐 이런 게 있었던가 아니면 어떤 뭐 부장님이 내주신 과제를 뭐 이렇게 반드시 뭐 해야 되는 보고서를 다 써서 냈다던가 시킨 일 했다던가 아니면 밀린 일을 처리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 99%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를 분명히 살았잖아요. 그쵸? 오늘 하루를 잘 살았고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막상 돌아보면 오늘 뭘 했는지조차 생각이 안 나죠. 이게 나쁘게 말하면 하루를 사는데 사실 우리는 좀비처럼 삽니다. 정말 하루 전체를 좀비처럼 살게 돼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인간 본성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떴을 때 뭐 당연히 이것도 생각 안 나고 눈 떠서 뭐 했는지도 생각 안 나고 그냥 빨리 출근해야지 하고 뭐 이렇게 씻고 준비하고 출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킨 일 막 하다 보고 퇴근해서 오니까 뭐 할 일 있어 하다 보니까 어느덧 11시 아닙니까? 네. 보통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신비라고 할까요? 네. 좋게 말하면 효율적이고요. 그러니까 좀 뭔가 에너지를 안 쓰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되게 힘들잖아요. 그쵸? 힘든 거를 피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사는데 우리는 대부분 노력을 하지 않고 살아요. 하루 종일 그냥 주어진 일 하기에 급급하게 이렇게 닥친 일 하다 보면 하루가 다 갑니다. 제가 안 그렇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하는 거는 제 생각에 한두 시간을 넘기는 매우 힘들다고 생각해요. 의지를 갖고 무언가를 해내는 거, 그거 정말 어렵거든요. 대부분 데일리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가끔씩 문제가 생겨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다이어트를 좀 많이 하거든요. 네, 좀 얼굴 살 좀 빠져 보이나요? 제가 그 달리기를 잘 뛰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막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손가락 살이 빠지는 거예요. 손가락 살이. 그러니까 손가락에 제가 결혼 반지를 꼈잖아요. 그쵸? 결혼 반지가 화장실에서 뭐 손 씻고 나오는데 갑자기 뚝 하고 결혼 반지가 빠지는 거예요. 살이 정말 너무 많이 빠진 거죠. 손가락 살 많이 빼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손가락 살, 뭐 발등 살, 뭐 이런 것까지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살이 빠지니까 반지가 쑥쑥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때는 사실 자각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반지가 빠졌다. 손가락에서 빠진다. 이런 상황인데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냐, 뭔가 대책을 세우는 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손가락이 빠졌네, 잃어버릴 뻔했네, 이번에 안 잊어버렸으니까 다음에는 안 빠지게 조심해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안 그러시나요, 여러분들은?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대부분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다음에는 이런 일이 생겼어? 다음엔 조심해야지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결혼 반지를 이제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동안 이 왼쪽 네 번째 손가락에서 빼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뭐 살 빠져갖고 이렇게 자동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스가 묻거나 끈끈한 게 묻지 않는 이상 씻을 때 외에는 저는 빼지 않았어요. 늘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빠져서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하면 저는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럼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일단 너무 잘 빠지니까 이 손가락보다 굵은 손가락으로 반지를 옮겨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운데 손가락에 옮겼어요. 근데 이게 너무 두껍더라고. 한번 들어가긴 하겠지만 뺄 때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껴봤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꼈습니다. 네, 보이시죠? 이렇게 꼈더니 제 방송들 보세요. 혹시 뭐 손가락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항상 왼쪽에 끼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틀 전인가 바꿨어요. 이제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잘 안 빠집니다. 네, 정말 힘을 많이 들여야 빠져요. 네, 이제 앞으로 이변이 없으면 저는 오른손 약지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잊어버려도 돼요.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저는 이런 거 못합니다, 사실. 다음에 이러고 조심해본 적도 없고요. 조심해야지 생각하고 똑같은 일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이게 빠져가지고 어디 구멍이 쏙 들어가. 다시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불우의 사태가 일어났다. 네, 와이프한테 뒤지게 혼나겠죠. 엄청나게 혼나는 건 둘째치고 내 자신을 되게 탓할 거란 말이에요. 그까짓 거 조심 못해가지고 내가 결국엔 잃어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조심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해결하는 게 되게 정말 중요한 건데, 문제를 해결할 때 의지력에 기대려고 하는 게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음엔 조심해야지. 우리 하루 종일 거의 좀비 상태로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데 무슨 수로 열심히 신경 쓰면서 그거를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을 합니까? 이건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문제 해결하는 기준이 나는 좀비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믿을 수 없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항상 이거를 기본 디폴트로 둡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 거기까지 대책을 세워놔야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일매일 하는데 잘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그거를 나에게 알려줄 사람을 찾습니다. 저는 뭐 와이프나 가족이 됐든 제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이나 임직원분들이 됐든 하여튼 누가 됐든 정해놔요. 이분한테 이 시간이 되면 나에게 알려달라. 왜냐면 난 좀비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내가 하던 일을 계속 집중해서 할 수 있어요. 이게 다음에는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산성을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조심을 해도 문제고 조심을 안 해도 문제라는 거죠. 조심을 안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고, 조심을 하면 그만큼 내가 무언가 진짜 돈 버는 일,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일,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쓸데없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되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근본적인 대책이에요. 네, 대단합니까? 전혀 대단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이어트를 한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니까. 다이어트 중이신 분 없습니까? 새해 이제 한 3, 4일 있으면 새해인데 새해 중에 우리의 꿈 중에 하나가 늘 다이어트지 않습니까? 다이어트가 1월 1일 날 정말 많은 분들이 꿈꾸는 게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도 그래요. 보통은 의지력에 기대요. 의지력에 기대서 배고픈데 참아야지.
이거 됩니까? 네. 다이어트 하루 이틀 해봅니까? 배고픈데 참아야지 하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러면 무슨 뭐 비싼 약들 있잖아요. 먹으면서 뺀다. 아, 이거 원푸드 다이어트. 뭐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거 해가지고 건강하게 살 빠졌다는 사람을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네. 이것도 역시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네. 제가 다이어트 하는 법은 일단은 조금 덜 먹었어요. 네. 일단은 조금 덜 먹었고, 그리고 덜 먹고 나서 그러니까 좀 달리기도 사실 잘해야 되는데 안 먹기만 하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일하는데도 힘들고 달리기도 잘 안 되니까 제가 세운 대책은 평소보단 적게 먹고 평소보다 훨씬 많이 뛰자. 네,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이제 하루에 한 20km씩 한 하루에 뭐 한 2시간씩 꾸준히 뛰고 있어요. 오늘도 2시간 뛰었고 1시간 또 보강 운동하고, 네, 뭐 저는 뭐 생활 체육이니까 네, 엄청나게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이 차츰차츰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엔 다이어트 하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이렇게 빼려고 했어요. 배고픈데 참아야지. 밤에 진짜 계속 배고프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깨끗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하다. 이걸 알게 됐어요. 깨끗한 음식을 먹어야지. 그러니까 양념 많이 되고 기름지고 술안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쵸? 그것들을 좀 멀리 하는 거죠. 아예 끊긴 어려우니까 뭐 일주일에 정해진 날만 먹는 거죠. 뭐 다음날 한 30kg, 37kg, 한 3, 4시간 뛸 때, 네, 그 전날만 먹는다던가 하니까 지금은 살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지금은 한 71kg 정도 나가는데 적게 나갈 때는 70kg 정도 나가고 제 목표는 한 68kg 정도, 3kg 정도 한두 달 사이에 더 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한 2주에 1, 2kg 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살을 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메모하는 거, 뭐 그건 정말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제가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릴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다가 메모를 정말 다양한 메모법들을 생각하게 된 거고 그걸 제 삶에 녹여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무의식을 지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의식은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여러분 디폴트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전자제품 사면은 우리 설정 같은 거 안 바꾸잖아요. 그쵸? 그대로 그냥 쓰죠. 저 뭐 마이크 뭐 이거 여기 뭐 버튼들이 많은데 한 번도 돌려본 적 없어요. 네, 그냥 디폴트로 씁니다. 저도 원래 그냥 다 디폴트로 써요. 누가 이렇게 하면 좋대더라. 아, 그래? 그럼 그때야 바꾸지. 저는 그냥 기본이 그냥 다 디폴트입니다. 그런 거 바꾸기도 귀찮고 바꿔서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디폴트가,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디폴트가 가장 중요하다. 나의 디폴트는 좀비 상태. 저는 그거 인정합니다. 나는 뇌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냥 아예 생각이 없다.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와이프한테 그래서 항상 혼나거든요. 와이프도 이제 포기했으니까. 내가 뇌가 없는 사람이란 게 내 디폴트니까 그러면 뇌가 없어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의식 상태에서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뭐 운전하세요, 운전? 네,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운전을 하거든요. 운전을 할 때 저는 가장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전 뭐 이렇게 지금 좌회전 깜빡이 켜야지, 지금 뭐 차선 변경해야지, 이런 건 아예 생각 안 하고 그 좀비 상태로 운전하는 거죠. 내 머릿속으로는 뭐 뭘 하면 재밌을까? 뭐 하면 돈 될까? 뭐 어디 가면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지? 뭘 하고 놀아야 되지? 이런 생각만 계속 머릿속에 돌아가고, 운전은 그냥 기본적으로 디폴트 상태에서도 뭐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고 안 나고 그냥 되면은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무의식 상태에서도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의식 상태에서도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평소에 습관을 만드는 거죠. 되게 좋은,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습관. 운전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운전 습관. 저는 앞차와의 간격을, 안전거리를 상당히 멀리 둡니다. 그래서 앞차를 박아본 적이 살면서 뭐 눈길 뭐 이런 거 빼고는 한 번도 없어요. 네, 앞차를 박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전 안전거리를 와이프한테 혼날 정도로 정말 많이 두거든요. 안전거리 많이 두면은 중간에 누가 끼어들죠. 그럼 또 그 차랑 또 많이 두고, 이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고 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앞차를 박아서 사고 날 일이 없는 거죠. 뒷차에는 받칠지언정. 네, 뒷차에는 한 2번 받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는 사고 안 날 수 있는 습관을 들이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하루에 21.1km를 뛰거든요. 21.1km를 달리는 게 여러분들은 아마 인생에서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118분 계신데 아마 많아야 두세 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많아야. 인생에 한 번이라도 뛰어보신 분이. 근데 저는 오늘도 뛰었고 내일도 이만큼 뛸 거고 모레도 이만큼 뛸 거고 매일매일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37km를 뛰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도록 습관을 들인 거예요. 되게 처음엔 되게 힘들었겠죠. 하지만 조금씩 늘려서 이렇게 습관을 들이면 무의식 상태에서도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좀비 상태에서도 21.1km를 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보다 성공하고 싶으면 이 무의식 자체를 좀 무의식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자체를 좀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10년만 해보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경악을 하더라고요. 10년이요? 10년을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경악을 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10년 해서 되면은 저는 해볼 만한 일로 여겨지거든요. 뭐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좀 우둔한 편이고 좀 미련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갖고 10년 후에 그게 되면은 이거 되게 좋은 거 아니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10년이나 해서 할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고생할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안 하는 게 뭐가 나은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10년만 이렇게 하면 못할 일이 뭐가 있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대부분의 일이 10년까지 걸리지도 않아요. 네, 보통은 1, 2년에서 쇼부가 나고 그걸 꾸준히 10년 정도 하면 무슨 일을 하든 무조건 고수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유튜브 일해봐도 벌써 만으로 한 3년 했습니다. 만으로 3년. 1000일이 넘었죠. 네, 그리고 제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편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한 주도 방송을 쉰 적이 제 기억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심지어 코로나 걸렸을 때도 방송을 했었거든요. 그냥 저는 방송을 3년 동안 그냥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꾸준히 방송을 해온 거죠. 그냥 이렇게 10년 정도 하면 그냥 뭐 유튜버로서 그냥 어느 정도 자리매김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밤에 밤 11시에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거죠. 그냥 이 자체를 즐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냥 저는 뭐 고통이다 생각하지 않고 안 하면 뭐 할 건데 이거 재밌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그냥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무의식을 잘 통제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무의식을 통제하는 건 습관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물론 하루 종일 무의식 상태잖아요. 좀비 상태인 건 맞는데 습관을 들일 때까지는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해도 뭐 사고 안 나고 이거 며칠 전에 부산 갔다 왔는데 부산도 이렇게 잘 갔다 오거든요. 하지만 그 습관을 들이기 전까지는 얼마나 긴장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까? 운전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운전 처음 배울 때 신경 써서 이때 좌측 깜빡이 켜야 돼. 이때 뭐 엑셀 밟아야 돼. 브레이크 밟아야 돼. 백밀러는 어떻게 봐야 되지? 이런 거 저런 거 신경 쓸 게 너무 많잖아요. 그쵸? 그 단계가 한 1년, 제가 아까 1, 2년 말씀드렸잖아요. 1, 2년 지나고 나면 그냥 꾸준히만 하면 자동으로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년 고생하고 이때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네, 무의식 상태로는 발전하지 않아요. 이때 좀 의식을 많이 갖고 가야 돼요. 이때 의식을 갖고 갈 때는 메모를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뭐 원싱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쵸? 책도 엄청 많이 팔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원싱 책을 읽어보지 않았어요. 뭐 제가 뭐 원싱 원래 하고 있는데 뭐 굳이 책 읽어야 되나 싶어서 책 읽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행동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원싱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당장
내가 뭘 집중해서 해야 되나? 이게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뭘 집중해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걸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달리기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분 눈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유튜브와 달리기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를 좀 집중적으로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 번에 여러 개 하지 마시고 1년씩 5년 하면 5개를 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일단 하면은 꾸준히 한다 생각하시고 1년 동안은 한 개만 잘하게 되면 어떨까요? 네. 저는 그 2022년이 저에게는 유튜브 융성의 해였어요. 네. 올해 가장 큰 좀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네, 유튜브에 좀 집중하는 거였고, 정말 수많은 시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시도를 할 거고, 계속해서 저는 유튜브는 키울 생각이고, 달리기는 이제 2023년이 거의 좀 피크를 찍을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고 나서 뭐 꾸준히 하겠지만, 달리기도 잘하려고 하면 시간 소모가 너무 많더라고요. 네,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 많은데, 달리기가 하루에 뭐 한 두세 시간씩 계속 뺏어가니까 시간이 조금 너무 많이 뺏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2023년에 분수령으로 정말 정말 많은 훈련을 해서 정말 좀 뛰어난 러너가 되는 게 목표고, 그 다음 뭐 유지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유튜브하고 달리기 2023년에는 이 두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글 쓰고 하는데 글은 그냥 조금씩 꾸준히 쓰면 되는 거지, 글을 엄청 잘 쓰려고 집중해서 한다. 뭐 저는 뭐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으니까, 저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말이지 않습니까? 연말이니까, 나 2023년엔 대체 무엇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까? 네,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집중해서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그거 하나만 각인해서 발전시킬 때까지 제발 좀 한눈 팔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경매를 2023년에 열심히 좀 공부해 봐야겠다 생각하시면 경매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하세요. 경매하다가 갑자기 뭐 주식으로 가거나 코인으로 가거나 뭐 기업 분석하거나 뭐 다른 데로 자꾸 한눈 팔고 하지 마시고, 경매를 1년 동안 집중해서 하면 기본적인 거 웬만한 건 다 배울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매는 꾸준히 하시되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4년에 또 새로운 거 원싱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면 되는 거지. 사실 뭐 저는 이것저것 하잖아요. 근데 다 한 1년 정도는 집중해서 공부한 시기가 있습니다. 늘 있어요, 늘. 그러니까 물론 저는 뭐 한 두 가지 정도 집중해서 할 때도 있긴 한데, 저는 뭐 백수지 않습니까? 여러분보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직장인이시거나 뭐 이렇게 육아를 하시는 전업주부나 뭐 이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만큼 그렇게 뭐 자기 개발한 경력도 짧으시고, 그러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1년에 한 개 정도만 좀 열심히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 너무 조급하고 너무 빨리 하려고 하는 마음과 욕심이 많으세요. 1년에 좀 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한 10년 동안 하면은 다 고수되니까 1년 집중해서 하고 9년 동안 적당히 하고, 네, 무의식에서 계속 또 발전하게 되니까. 또 뭐 더 예를 좀 들어볼까요? 너무 길어지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제가 좀 투자로 좀 공부 중인 게 미술품이 있거든요. 미술품. 미술품이 2020년, 21년에 거품이라고 할까요? 네, 버블이 좀 많이 꼈어요. 네, 미술품이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막 낙찰되고 이런 건수가 되게 많았어요. 뭐 한국 미술사를 새로 썼네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거든요. 뿐만이 아니죠. 뭐 시계도 엄청나게 올랐고, 뭐 부동산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뭐 코인, 주식 뭐 다 올랐을 때 미술품도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직도 거품이 다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생각에 한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이제 미술품도 거품이 많이 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술품이 절세하기에 되게 좀 좋은 상품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절세를 공부하다가 미술품까지 공부를 하게 됐거든요. 원래 그림을 좋아합니다. 네. 좀 뭐 그렇게 안 생겼지만 좀 이렇게 뭐랄까 자본주의 속물 같이 생기긴 했는데, 네, 저는 미술은 좀 좋아합니다. 네, 고흐도 되게 좋아하고 밀레도 되게 좋아하고
박수근 작가님도 좋아하고, 하여튼 뭐 되게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되게 많아요. 미술 작가님들 되게 좋아하는, 그렇게 안 생겼지만 미술을 되게 좋아합니다. 전시회도 꾸준히 다니고, 좀 미술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미술품을 투자로 본 적이 없는데, 이때 거품이 끼는 걸 보고, 아, 이것도 투자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측면에서 보다 보니까, 아, 이게 절세도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심이 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미술품 공부도, 뭐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네, 한두 시간씩 꾸준히 시간 내면서 이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안경을 쓰는 거죠. 네, 이렇게 안목을 조금씩 만들어 두면 그렇게 1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들보다 미술품에 대한 보는 눈이, 안목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지금 40대인데, 50대에는 주변 사람들이 미술품에 대해서 투자할 때, 미술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게 되겠죠. 저는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거든요. 항상 첫발 때는, 내가 초보일 때는 잘 모르지만, 다 공부해 두면,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내가 어느덧, 그냥 그 무리 중에는 고수가 되어 있더라. 이런 경험이 워낙 많으니까, 하는 법을 아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그게 단데, 무언가 새로운 비법이 있는 것처럼 많이들 좀 기대를 하시고 물어보세요. 좀 그게 좀 제일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 밥 프록터 아저씨, 제목이 이러니까, 밥 프록터는 이렇게 1000억을 벌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밥 프록터 아저씨는, 할아버지? 아저씨? 네, 이분은 패러다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세계가 지배하는 그런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좀 어려우니까 무의식을 좀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이분은 요런 자기 긍정 확언? 네,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온 힐 책 있잖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 책을 80대가 된 나이가 돼서도 계속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저도 그러거든요. 저는 다회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냥 꾸준히 계속 읽습니다. 저는 카네기 인간관계론도 계속 읽고, 그 나폴레온 힐 책, 이 책도 계속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저는 신간들도 물론 가끔 보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런 고전들을 반복해서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읽은 거 한 20년 동안 읽었죠. 네. 일단 뭐 그냥 꾸준히 계속 읽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 무의식이 자동으로 그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성공한 분들이 쓰신 책들이잖아요. 성공한 분들의 그런 가르침들이 어느덧 제 몸에 이렇게 체화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어디라고 말할 수는 저도 모르겠지만, 다 제 예전에 어렸을 때 읽었던 자기계발서에서 한 번씩 보고 여러분께 이렇게 전달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제 얘기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 20년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 게 체화가 된 거죠. 네. 이게 제 16살 때부터로 생각하면 한 27년 그렇게 살았거든요. 27년. 27년 짧은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27년 동안 이렇게 살아서 저는 사실 이렇게 안 사는 법을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방탕하게 나도 이제 좀 놀아볼 거야 라는 생각으로 좀 해보는데, 이게 하루 이틀 하기도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 이제 놀 거야.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하루 지나면은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뭐 새로운 일을 구상하곤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냥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서 그분들의 삶을 여러분의 삶으로 그냥 녹여내시면 당연히 큰 부자가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정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무의식에 대해서 저만큼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나요? 그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성공학 칼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